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내 글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상위 1%의 블로거라도 자신이 쓴 모든 글을 100% 상위 노출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알고리즘은 네이버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 같은 마케팅 대행사 대표가 1년에 글을 몇천 개씩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확실히 상위 노출이 잘 되네? 하는 패턴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블로그 초보도 적용만 하면 상위 노출 확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블로그 글쓰기 스킬 10가지입니다. 글을 쓸 때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 4~5번을 본문에 써라 라는 뻔한 얘기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남들보다 100시간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는 우선 네이버의 본질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회사인데요.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내 플랫폼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돌아다니면서 광고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창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쳤는데 상위에 된장찌개 잘 끓이는 법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네이버가 아닌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시겠죠. 즉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담긴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검색자의 질의 의도에 맞는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검색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어보고 계시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아니면 하얀 배경에 하얀 글자색을 사용해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 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이탈을 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내가 쓴 글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를 꼭 지키셔야 해요.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준다. 둘째, 사용자가 내 글을 편하게 읽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2가지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 글쓰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메모해 보시고 블로그 글쓰기에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전보다 훨씬 글이 상위에 노출이 잘 되고 글쓰기 시간도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글의 제목과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검색자가 궁금해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운다. 자,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라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까요? 아마도 김치찌개 재료나 김치찌개 맛집과 같은 주제로 글을 쓰셔야겠죠. 왜냐하면 그게 김치찌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작년에 먹었던 김치찌개에 담긴 추억 이라던가 내가 만든 김치찌개 노래와 같은 주제로 글을 쓰시게 된다면 상위 노출은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검색자는 여러분의 추억이나 자작곡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글을 쓰시기 전에는 이미 상위에 노출된 글들이 어떤 주제로 글을 썼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핵심 단어, 예를 들어 후기나 맛집과 같은 키워드를 확보해서 글을 쓰도록 하세요. 둘째, 페이지당 글은 1개로 고정한다. 가끔 블로그를 보시다 보면 페이지당 글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뜨는 블로그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당 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글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찾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글의 내용이 좋더라도 좋아요와 댓글, 스크랩 같은 기능을 검색자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지표가 쌓여야 네이버는 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인식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페이지당 글은 1개로 세팅을 해주세요. 세팅법은 블로그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페이지당 글 개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소제목, 인용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아마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다면 스니펫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니펫은 웹페이지의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보여주는 요약 기능을 뜻해요.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글을 검색했을 때 단락별로 예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니펫이 활성화되게 글을 써주면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검색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즉 상위 노출에 더 유리한 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스니펫 맞춤형 글을 쓸 수 있느냐? 바로 알고리즘에서 내 글을 인식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방법이 소제목과 인용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인형꾼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소제목은 있었는지도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글쓰기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제목이라는 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아래 소제목과 인형구를 환영할 수 있어요. 스니펫 측면에서는 인형구보다 소제목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 기능을 사용해서 글을 구조적으로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 친화적인 글을 쓰기. 2023년 1월 기준으로 네이버 앱 사용자 수가 4,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색을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보는 모바일에 최적화를 해서 글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나는 글을 쓸 때 PC로 글을 쓰는데 어떻게 모바일 최적화된 글을 쓰지? 내가 글을 쓸 때마다 모바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PC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보면은 모니터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태블릿, PC, 그리고 모바일 버전까지 내 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에서 모바일 버전을 키신 다음에 글을 쓰시게 되면은 보다 쉽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엔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적극적으로 엔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글 간격이 널찍널찍해져서 글의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글의 간격이 넓다 보면 스크롤 하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더 걸리다 보니까 체류 시간까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문단마다 엔터를 2번 이상 사용하셔서 널찍하게 글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글자 크기는 15에서 16으로 사용하기. 다음으로는 글자 크기인데요. 간혹 모바일에서만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자 크기를 13 이하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바일에서 볼 때는 확실히 글이 작고 예쁘지만 PC로 볼 때는 글씨가 작아서 하나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C와 모바일 둘 다 가독성이 좋은 크기인 15에서 16 사이즈로 글자 크기를 설정해 주세요. 일곱 번째, 표 사용하기. 표를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건 정보성 콘텐츠를 작성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에다가 정보를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밖에도 표를 이용해서 커다란 사각형을 만들다든가 해서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정보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 내용을 채우는 게 가끔 어렵기도 하고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행축에 어떤 내용을 들어가야 할지. 이럴 때는 정보를 쭉 복사해서 챗 GPT한테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해보세요. 훨씬 빠르게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링크 첨부는 반드시 링크를 이용하기. 후기글을 쓰시거나 내 글을 연속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타 웹페이지 링크를 연결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그대로 내 글에 주소를 붙여넣지 마시고 위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글 내에 쓸데없는 데이터가 남지 않아서 AI가 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에는 이상한 데이터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상위 노출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아홉 번째, 맞춤법 검사 돌리기. 글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는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이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맞춤법이 너무 틀리게 되면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본의 아니게 이탈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글에 신뢰도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맞춤법 검사를 마지막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춤법 검사 또한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맞춤법 검사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 템플릿화 시키기.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실 단계가 되면 글을 하루에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 쓰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일일이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시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방식의 템플릿을 미리 저장하셔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템플릿을 수정하면서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독성이 더 좋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이미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글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해서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드셔서 글을 쓰신다면 분명히 훨씬 더 빠르고 상위 노출도 잘 되는 편리한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연구한 블로그 상위 노출 글쓰기 스킬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핵심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신 뒤에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블로그 글을 쓰시다 보면 정말로 전에는 노출되지 않는 키워드에서 내 글이 노출되기 시작하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 위주의 콘텐츠를 만들 생각인데요. 제 채널은 작아서 지금 구독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꿀같은 정보를 놓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고 지금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